깜짝 놀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아직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크고 단단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숨이 막힐 틈도 없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닿지 못했던 몸속 깊숙한 곳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제조업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는 남편과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정도 남편 회사 일이 한가해져서 캠핑을 자주 다니고 좋아하는 나를 핑계 삼아 급기야 캠핑카까지 장만하더군요. 저도 남편과의 나들이가 싫지 않아 잘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장비도 사고 알콩달콩 자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빠진 공장일로 몇 달 정도 나들이를 못 가게 된 남편은 무료해하는 저를 보고 미안해하더군요.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본다던 남편은 급하게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이번 캠핑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듯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텐트, 버너, 먹을거리, 작은 캠핑 의자까지 빠뜨린 게 없었죠. 오랜만에 가는 캠핑이라 텐트에서 불멍을 보면서 자기로 계획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초부터 남편을 고른 이유가 그 꼼꼼함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선을 보던 자리에서부터 남편은 성실했고 말투에서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제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누구보다 든든하고 믿을 만한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지우지 못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로서의 잠자리 속궁합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배려심도 깊었지만 침대 위에서는 늘 뭔가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의 그곳은 너무 작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충만한 느낌, 몸 깊숙이 차오르는 만족감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게 섰는지 죽었는지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항상 발기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느낌이라면 이해하시려나요? 그저 표면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아쉬움만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관계를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실은 결혼 전 만났었던 남자들과도 너무 많이 요구해서 문제였지 관계 자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 정도면 어디 가서 바람은 못 피겠다 하고 맘 놓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느라 정신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는 그 문제가 크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잠자리 자체가 사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나고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몸속에서 잊고 있던 갈증 같은 게 꿈틀거리며 고개를 드는 걸 느꼈습니다. 40이 지나고 50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제 몸은 전보다 더 민감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그 불꽃이 전혀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했고 잠자리에서도 나름대로 애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움직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작은 성기는 제한 깊숙이 도달하지 못했고 저는 늘 허공을 휘젓는 듯한 공허함 속에 남겨졌습니다. 몸은 점점 더 목말라 했는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신혼 때처럼 욕구 자체가 적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독립하고 이제야 제 몸이 다시 깨어나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끔은 어두운 밤 혼자 누워있다 보면 원망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남자를 택했을까? 왜 그때는 중요한 걸 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성실했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으며 저를 배려했습니다. 단지 타고난 조건이 제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의 잘못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50대 중반, 사회적 체면과 가족의 눈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호기심이라도 부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민망하고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남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테니까요. 그나마 남편과 함께하는 부부 여행이 그 욕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대안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의 허전함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여행을 다니며 함께 웃고 걸으며 느끼는 동행의 기쁨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저를 채워주었습니다. 남편은 여행지에서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낯선 길에서 저를 앞장서 이끌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기울여 제 어깨를 더 가려주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모습들이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처럼 캠핑장에 와서 별빛을 바라보는 밤에는 제 안에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주말인데도 오전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온 남편은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텐트 치고 고기 굽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하다 보니 캠핑카 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야구를 보던 남편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혼자 텐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잠든 게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멀리 다른 텐트들의 불빛들 외엔 고요한 어둠이었고 캠핑카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텐트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텐트 사이로 바람이 솔솔 스며들고 귀뚜라미 소리와 매미 울음소리가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소란과는 다른 자연만이 주는 고요와 평화였습니다. 그동안의 욕구불만이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기 때문에 텐트 지퍼를 닫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다른 텐트들의 불빛도 하나둘씩 꺼져가고 더더욱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을 오롯이 누리며 눈을 감고 있다 보니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에 살짝 들려는 그때 텐트 밖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캠핑장 끝쪽이라 캠핑 온 다른 사람일 리는 없기에 캠핑장을 관리하시는 분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텐트와 가까워지는 걸음소리에 잠작 깬 남편이 차에서 일어나 텐트로 들어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발걸음이 텐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텐트 지퍼가 찌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남편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텐트 지퍼가 열리자 누군가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게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남편이 맥주를 여러 캔 마셨나 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야구 보며 맥주를 자주 마시지만 술 냄새가 날 정도로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캠핑 와서 기분이 좋아 조금 더 마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내 등 뒤로 나를 향해 누웠습니다. 평상시에 뒤에서 안아주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의외라 생각했지만 혼자 두고 먼저 잠들어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는 행동이라 여기고 편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날 아는 남편의 품은 평상시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남편을 많이 의지하다 보니 남편의 품이 넓게 느껴졌으려나요? 푸근한 남편의 품 속에서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비몽사몽 잠에 빠져있던 중에 남편의 손이 제 허리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항상 손이 차던 남편 손보다 뜨겁고 큰 것 같았지만 비몽사몽 중이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자주 꿔왔던 꿈속의 남편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부드러운 숨소리가 내 귀볼에 닿았을 때 남편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 숨소리는 30년간 들어왔기에 단번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돌아누워 남편의 품속으로 안겨들었습니다. 항상 느끼던 가슴보다 넓고 단단한 것 같았지만 잠든 상태라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계속 자려고 단단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깊이 잠에 빠져들었지만 꿈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제 귀볼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고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잠결에 느끼는 스킨십이라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씩 남편의 손길이 내 몸의 이곳저곳을 부드럽게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본인의 손길에 몸을 맡긴 나를 느꼈는지 점점 더 대담해지면서 옷 아래로 제 몸을 부드럽게 애무했습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맘과 몸은 여전히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내 옷을 벗기고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거칠게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처럼 좋았지만 점점 현실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늘게 눈을 떠보니 어둠 속에서 남편이 제 위에 올라타 내 가슴을 혀로 애무하고 있었고 실제로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캠핑카에서 나와 텐트로 돌아온 남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텐트 안 공기가 뜨거워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과 거친 호흡으로 텐트 안의 공기가 젖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시원한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텐트 안은 점점 후끈해졌습니다. 평소 남편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과격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길이 더욱 과감하고 내가 느끼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교육이라도 받고 온 건가 싶었습니다. 내 몸의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척 해온 제 몸을 샅샅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이 이렇게 테크닉이 늘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깨어나면서 뭔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체격도 다르고 손길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향기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편의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술 냄새에 가려져 느끼지 못했던 채취가 온몸에 오감이 깨어나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야외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와 날 구석구석 주무르는 손길도 깊고 거칠었습니다. 아직 삽입도 하지 않았는데 끝낸 사람처럼 거칠게 호흡하는 소리가 나에게 흥분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매번 삽입 전 넣어도 되냐는 타이밍을 묻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점점 더 흥분하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내 은밀한 곳은 젖어왔고 몸이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렬한 전위에 온 몸이 뜨거워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손도 남편의 온몸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아직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손으로 느끼는 남편의 몸은 마치 운동선수 몸처럼 넓고 탄탄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드럽게 남편의 가슴부터 옆구리를 거쳐 그곳에 닿은 내 손끝은 남편의 그곳을 살짝 밀어 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살짝 밀려들어온 뜨거운 남편의 귀두를 느낄 틈도 없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하고 큰 느낌이었습니다.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아직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크고 단단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숨이 막힐 틈도 없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해본 모든 남자들과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훨씬 깊고 무겁게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닿지 못했던 몸속 깊숙한 곳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각은 내 평생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까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다가 상대방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이어지자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느낌은 남편에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쁘다는 핑계로 캠핑 못 온 몇 달간 외과 수술이라도 받고 온 건 아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흥분한 상태였기에 들어올 수 있었지 평상시처럼 물이 많지 않았다면 삽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으로 느껴지는 체격이 남편보다 확실히 컸고 느낌이 아닌 실제로 더 근육질이고 피부가 얇아서 몸이 더 잘 느껴졌습니다. 어깨도 넓고 가슴도 탄탄했습니다.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몸을 빼내려고 했지만 남자가 더 꽉 안아서 움직일 수 없게 했습니다. 팔로 가슴을 밀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에 반응하듯 더욱 강하게 날 안았습니다.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고 그 감촉이 묘하게 소름 끼쳤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남자는 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 반항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면서도 처음 느껴보는 자극은 그대로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고 주변 텐트에 들킬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차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누군지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몸을 빼려고 했지만 몸은 그 남자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부드럽게 내 손에 깍지를 끼웠습니다. 제 입에서 가는 신음소리를 듣자 더 깊숙이 집어넣었다 빼며 내 움직임에 맞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몸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극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야릇한 감각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이 낯선 남자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크기와 움직임이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해서 점점 더 이성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속을 완전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한 자세로 움직였지만 나의 위아래를 다 지나치며 평소 느끼지 못했던 부위까지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리드미컬한 움직임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마치 제 몸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남자의 뜨거운 숨이 제 귀에 직접 닿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이렇게 자극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불타는 몸에 기름을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텐트 안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차고 새어나오는 소리를 꾹 참아봐도 너무 다른 자극에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바닥은 나에게 새어나온 물로 흥건해지고 점점 더 격렬해지는 그 남자의 움직임에 내 불안감과 궁금증은 잠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은 그 남자의 얼굴을 당겨 그의 입술을 지나 혀를 애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한 상태로 그 남자의 술 기운까지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자극에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캠핑카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봐 두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몇 번을 느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움직임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제 허리를 잡고 각도를 살짝 바꾸는 순간 전에 없던 강렬한 자극이 밀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몸이 움찔했었습니다. 이런 감각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적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내 몸은 알아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급하게 움직이며 호흡이 가빠지다가도 갑자기 페이스를 낮추며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몸은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은 안도감이 들기도 하며 그 남자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절제된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치 상황을 오래 즐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껴왔던 각도와 크기, 도저히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세상의 느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 허리는 그 남자의 움직임에 맞춰 요동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자고 있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은 철퍽철퍽한 물소리에 씻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려 해도 신음소리는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삽입 중에 만지지 않는 클리토리스를 계속해서 애무하며 내 온몸을 마치 제 것이라도 되는 양 유두를 쉴 새 없이 마찰했습니다. 이따금씩 찰싹찰싹 엉덩이를 때리는 소리마저 흥분되고 그 고통이 싫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느껴보지 못한 세상에서 단 하나의 세포가 된 것처럼 한 가지 감각만이 자극받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오르가즘을 느끼고 점점 마지막 절정이 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숨소리도 지금껏 듣지 못했던 급함과 거칠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 전체가 떨리면서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렬함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습니다. 남자도 마지막 절정에 가까워진 걸 느꼈는지 움직임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을 뒤로 제낀 채로 마지막을 위해 스퍼트를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동시에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남편이 깨더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소리와 함께 마지막 움직임은 내 안의 가장 끝에서 멈췄고 뜨거운 무언가가 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느꼈던 엄청난 크기의 성기에서 내 안에 내뿜을 때마다 더욱더 커지고 작아지고를 반복했습니다. 내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힐 듯한 절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쾌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느낌이, 이런 쾌감이 존재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아무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이 오롯이 쾌감만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 남자와 저 사이에 정적이 흐르다가 그 남자가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얼굴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끈적임이 느껴지며 락스 냄새가 내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남자의 그곳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이 내 머리를 들어 그곳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곳을 입으로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시큼한 맛을 느끼며 그 남자의 옅은 신음소리를 들으며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내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옷을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제 몸을 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방금 전의 감각이 환영처럼 떠올랐고 그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서서히 현실감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위에 얹히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잠시나마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제 온몸에 남아있는 뜨겁고도 아픈 흔적들이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갑자기 추위가 몰려왔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텐트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이어지고 곧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텐트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한밤의 환상처럼 느껴졌지만 제 몸은 분명 그 격렬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다리 사이의 묵직한 통증, 피부 곳곳의 욱신거림, 그것들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인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만은 현실에서 완전히 도려내진 것처럼 고요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의 숨결, 거친 손길, 그리고 본능적인 반응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마다 방금 전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취와 숨소리, 손길만큼은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오히려 얼굴을 보지 못한 공백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을 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겨우 1시간 남짓의 일이었는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묻어두어야 할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편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죄책감과 공포가 뒤엉켜 차라리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저는 간신히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5시쯤 다시 깨어났습니다. 몸은 무겁고 허리와 다리 사이가 아려왔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을 일으켜 텐트 밖으로 나오자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죄책감이 씻겨내려 가길 바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하필 우리 텐트를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마주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목과 어깨, 그리고 가슴 부근에 희미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급히 스카프로 감추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자. 들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씻으면서도 거울 속에 내 모습은 낯설고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진한 얼굴로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고 웃어넘겼습니다. 그 모습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멍한 채로 국물이 넘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감기 기운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기가 아니라 어젯밤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손길이 떠올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다른 텐트 사이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 마음속 두려움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 단위였고 혼자 온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즐겁게 라디오를 틀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오로지 어젯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며칠 동안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되살아났고 귀에는 그의 숨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점차 희미해지는 대신 강렬했던 감각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깊고 묵직한 감각이 제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심지어 남편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그날 밤의 감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왜 그날을 잊지 못하는 걸까?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가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결국 그날 밤의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그리고 다시 나타날까요?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이 제 인생을 영원히 갈라놓은 것입니다.